본 강의는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유튜브 한강 아카데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 필수 1과목인 산업안전보건법령 2022년 기출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이 있습니다. 2번,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안전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틀렸죠. 분기에 1회 이상이 아니라 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나와 있고요.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도급인, 같은 사업 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계수급인, 같은 사업 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합니다. 정기안전보건 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음 항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 있습니다. 이 외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맞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강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입니다.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4번,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죠. 이외에도 협의체의 협의사항으로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이 있겠습니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5번, 도급인은 제조업 작업장의 순회 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맞죠? 해당 내용은 시행규칙 제80조에 나와 있고요. 2일에 1회 이상 해야 되는 사업은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이 있고요. 이 외의 사업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해당되는 것은 기역, 디귿, 2번이죠. 어스워거와 크렘쉘입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나와 있고요.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에는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타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셔블, 드래그라인, 크렘쉘, 버킷 굴착기, 트렌치,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 드레인 머신, 지게차, 롤러기, 콘크리트 펌프, 그 밖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이 있겠습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은 기억이죠. 랩핑기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기 기억의 랩핑기는 포장기계에 해당합니다. 포장기계는 진공 포장기와 랩핑기로 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에 따르면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장치, 금속 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호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이외에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무치명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동력 전달 부분 및 속도 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해상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보기들은 틀렸죠.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그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호에 나와 있죠.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표준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이죠. 해당 내용은 근로자가 아니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도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고 숙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형 체결력 294kN 이상의 사출 성향기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에 해당한다. 맞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출 상한기는 형 체결력 294kN 미만인 것은 제외입니다. 2번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에 규정되어 있죠.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자율안전 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3번 안전검사 기관이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검사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5항에 규정되어 있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검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안전인증 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4번 곤돌라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맞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26조에 나와 있고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입니다.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입니다. 곤돌라,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입니다. 아까 제외했던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 때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하게 됩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 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해야 하고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2번 기업 디귿 미음이죠. 크롬산아연, 오톨리딘 및 그염,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니은 리을은 베타나프티라민과 그염,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인데요. 해당 물질은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이 아니라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베타나프틸아민과 그염, 4니트로디페닐과 그염, 배관을 포함한 페인트,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 이하인 것은 제외, 벤젠을 포함한 고무풀,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 이하인 것은 제외, 성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황린, 성냥, 제1호, 2호, 5호 또는 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것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있고요. 문제에서 나온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규정되어 있죠. 알파나프티라민과 그염, 디아니시딘 및 그염,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휘발물, 크롬광 가공, 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크롬산 아연, 오톨리딘, 황화 니켈류, 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12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것은 제외입니다.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 이하인 것은 제외입니다.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장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속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이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죠.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옳은 것은 3번입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나와 있고요.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가 있고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그대로 있고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 상한기, 고소작업대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1번 안전인증 심사 중 유해위험 기계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는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에 해당한다. 틀렸죠. 해당 내용은 시행규칙 제110조에 나와 있는데요.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안전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 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말합니다. 문제에서 나온 포기는 제품 심사조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서면 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말합니다. 제품 심사의 종류로는 개별 제품 심사와 형식별 제품 심사가 있고요. 이 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비 심사, 그 다음에 서면 심사도 있겠습니다. 2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사유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3항에 나와 있고요.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년이 아닙니다. 4번, 안전인증 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최근 2년 동안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틀렸죠? 해당 내용은 시행규칙 제111조 2항에 나와 있고요. 안전인증 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2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그리고 최근 2회의 확인 결과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 기계 등을 제조하는 자는 그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평가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옳은 것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0명인 A회사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수립해야 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건설업종단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합니다.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 집행임원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포함 내용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함하지 않는 것 2번이죠.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을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